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6월 17일 오후 3시 55분 가량 됐습니다. 오늘은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혁명당에 참 아주 잘 알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를 갖다가 또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혁명당 참여를 이렇게 강하게 받아왔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입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첫째 좀 노선이 너무 좀 다르다. 노선이 좀 다르다. 아직 궁극적으로는 연대 연합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따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깃발에서는 천인데 이 깃발에서는 천을 이 막사에다가 좀 쓰는 거는 낭비 아니냐? 제가 요 얘기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어쨌든 자유민주당을 주도적으로 창당하는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지금 탈당을 했고 독립당의 많은 어떤 당원과 권리당원들이 같이 탈당을 갖다 하는데 저는 이 당원들, 저희 정규재와 유석춘과 저를 믿고 이렇게 당원이 됐던 되신 분들이 지금 국민혁명당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아마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당 창건과 당의 어떤 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덜렁 이렇게 국민혁명당에 참여하는 것은 이건 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국민혁명당에는 당장은 좀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노선의 문제입니다. 국민혁명당은 저희가 이제 한국 보수정당을 바라볼 때 아주 아쉬워하는 점들을 갖추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혁명당은 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 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떤 이 튼튼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자신의 어떤 이 권력 정치의 어떤 플랫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더 큰 어떤 대의, 즉 이 자유롭고 정의롭고 풍요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이 소명을 받들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이 권자라든지 자리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뭐 이런 생각들이 튼튼하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혁명당은 이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제반 어떤 보수 정당에는 없는 소명의식이 있고요. 소명의식으로부터 이제 희생과 헌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용기와 강단과 기획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진보 동네는 대중적 어떤 기반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쪽에는 그 대중적 기반은 아무래도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이제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국민혁명당은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은 길게 가기만 하면 최소한 지지율 5 내지 10%짜리 정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쭉 가면은 최소한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당면 과제는 2022년의 정권 교체입니다. 좀 충분히 잘 어떤 준비된 대통령 후보를 세우고 그 대통령 후보가 앞장서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엄청나게 망가져 있고 비정상적인 어떤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로잡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기존의 어떤 진보와 보수의 어떤 기득권층들과 이렇게 또 전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흔들림 없이 수행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처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혁명당의 어떤 그 12대 정강정책 12대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은 첫 번째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동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어떤 이승만 박정희를 이렇게 딱 앞세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유통일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주사파 세력을 척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는 한미동맹을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연평균 7%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옛날 747 공약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를 위하여 대기업을 10배 확대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을 망치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방조하는 국민의힘 등이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앞장서 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행태를 방조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수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지시킨다. 이렇게 이겁니다. 여덟 번째는 이 박근혜 탄핵을 무효한다. 탄핵 무효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주사파 나라로 만들고 제주 4.3 기념사에서 남노당 나라로 선포한 문재인을 탄핵한다. 박근혜 탄핵은 무효, 그 다음에 문재인은 탄핵한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제 국가정보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정보원을 설립한다. 10번째는 강화문 연구소, 11번째는 탈탈원전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12번째는 강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애국시민과 그 다음에 1200만 기독교인하고 군번을 가진 2000만 외국 국민을 기반으로 당을 갖다가 조직하고 그래서 1000만 당을 신속하게 조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쭉 내용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여기 기독교 입국론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타 종교들을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갖다가 부정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기독교인을 베이스로 하는 정당으로 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든지 어떤 대립물이 중요한데, 이게 대립물, 당연히 모든 야당은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니까 그것이 어떤 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핵심은 여기 국가보안법 수호한다는 거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저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무효, 이 얘기인데, 그다음 국정원 강화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 보수 정치 세력들을 이렇게 크게 좀 분류하면요, 이 가장 베이스는 반공 보수입니다. 이 반공 보수의 핵심 캐치프레이즈는 좌빨 척결 또는 주사파 척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지키자. 그 다음에 국정원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기독교 보수입니다. 기독교 보수가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를 하는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런 점에서 이 국민혁명당은 이게 반공 보수와 기독교 보수의 어떤 결합 내지는 이게 오버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은 이게 분명히 중요한 한 부분이 맞습니다. 반공 보수와 기독교 보수가. 근데 이제 한국의 또 한편은 이 보수의 어떤 또 큰 세력은 시장 경제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를 갖다가 중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율과 책임성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 이를 중시한다. 그 다음 당연히 법치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콘텐츠를 갖다가 중시한다. 이 지금 시장 경제 보수, 뭐 7% 성장 얘기하고 뭐 대기업 10배로 뭐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그 시장 경제 보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시장 보수 내지 경제 보수가 거대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좀 해본 사람들은 다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포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자치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충성 원칙을 갖다가 강조를 갖다가 하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잘할 수 있는 거는 개인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소공동체나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소공동체나 지방이 맡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가는 이 소공동체나 지방과의 어떤 이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허용한 권한만 행사해라. 이게 이제 미국이나 스위스나 영국 같은 어떤 이 연방제 국가들의 어떤 그러는 어떤 기본 정신입니다. 한국은 워낙 뭐 이렇게 자치분권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자치 보수가 사실은 없고, 자치 진보도 없고 자치 보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 개념과 원리에 따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자치 보수가 이게 또 보수의 어떤 또 하나의 소울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제대로 담아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복지죠. 사실은 약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뭐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뭐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이 보수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경쟁에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동등한 기회의 어떤 출발, 기회의 평등을 보장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또 보수의 정신이니까요. 이른바 이제 복지 보수, 이거를 갖다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정과 법치인데,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한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핵심 이유는 사실은 공정과 법치를 강단 있게 이렇게 실행해 줄 것 같다는 어떤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바라볼 때 그래도 오랫동안 어떤 경제 방향 내지 경제 비전을 연구한 어떤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갖다가 고민해 왔다, 뭐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경제 보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진보의 어떤 지독한 어떤 포퓰리즘과 무식, 그 다음에 무능, 무대뽀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보수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공정과 법치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 국민적 난제를 좀 현명하게 해결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 보수가 그런 어떤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약하자면은 국민혁명당은 기본적으로 반공보수와 기독교 보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는,
이게 잡발 주사파 척결, 그 다음에 어떤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지켜내고, 그 다음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기독교가 중시하는 가치죠. 이걸 반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주된 어떤 조직 대상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규제나 이병태로 상징이 되는 어떤 시장 보수 내지 경제 보수가 이 자리가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로 또 이렇게 상징되는 공정과 법치 보수, 이것도 사실은 자리가 마땅치 않고요. 그 다음에 저로 이렇게 막 상징이 된다고는 말 못해도요.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가적 국민적 난제를 해결하는 어떤 경제 방향에 대해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어떤 그 사람들 내지 그 세력들의 자리도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 보수 자체는 아예 지금 별로 없고요. 이게 그래서 이 진보가 한탕주의에 포퓰리즘에 그 다음에 약탈주의 아마 요렇게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갖다가 무참하게 파괴하면서 현재 이 현 세대,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정규직 등 공공부문 등 어떤 기득권층의 어떤 그 이익만 추구하고 정말로 껍데기만을 갖다가 미래 세대에 그 남겨주는, 그리고 수많은 어떤 부담을 갖다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이런 형태의 분노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시스템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갖다가 하고, 그거를 갖다가 강단 있게 지켜내려고 하는 이런 보수들이죠. 이런 보수들이 지금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어떤 좁은 틀에 그 이념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는 현재 국민혁명당의 어떤 그런 소수지만은 그 대한민국이 온통 좀 적화했던 그 위협 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주사파 또는 좌파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라는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 이후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정당은 반공보수, 기독교 보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시장보수, 경제보수, 그 다음에 공정과 법치보수, 그 다음에 자치보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이 시스템, 지속 가능한 철학, 가치, 제도 정책을 오랫동안 이렇게 천착해 온 그야말로 경제 비전이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다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연대하든지 연합하든지 통합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소명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국힘당은 뭐 하나가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 소명이 사실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플랫폼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어떤 다수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국민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 대한민국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로 이렇게 소명이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비전이 뚜렷하고, 이렇게 대중적 기반도 튼튼한 당을 만들 때 이게 국민혁명당 하나의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정규제나 저나 뭐 이병태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아주 하나의 중요한 블락이고,
저는 윤석열도 얼마든지 그 블락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재형이라든지 김동연도 당연히 다 어떤 그 블락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참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를 뭘로 보느냐 이건데, 국민혁명당은 이 주사파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파 때문에 문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즘, 뒷일은 나는 모르겠다. 지금 그냥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이게 한탕주의입니다. 이게 먹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권력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먹거나 나눠줄 수 있는, 적과 꿀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일종의 이게 먹고 사니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보장해주는 좀 약탈주의, 이게 지금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설마주의죠,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된 거는 주사파 사회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과 먹고 사니즘과 설마주의, 이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 밑에, 아니, 이걸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아마 정치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정치학자들이 쓰는 어떤 용어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조선 이후로 지금 630여 년간 기본적으로 강한 국가주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도덕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 추구와 그 다음에 기생하면서 먹고 사는 것을 당연히 하는 약탈주의, 이게 이제 베이스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87년 이후에는 여기에다가 민족주의와 막스주의와, 이거는 좌파 쪽에서 주로 받아들였고요. 막스주의는 좌파, 민족주의는 진보와 보수를 갖다가 초월해가지고 아주 면면하게 식민지를 갖다 경험하면서 면면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그 사상 이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념이 뭔 필요가 있나 하면 탈이념 자유주의가 이제 보수 쪽에 이렇게 쭉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베이스 위에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선도하는 게 바로 포퓰리즘, 먹고 사니즘, 설마주의, 뭐 이런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우중이면서 폭민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전 문제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사파 사회주의 척결을 한다 해서 이 문제, 포퓰리즘은요, 이 좌파 포퓰리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파 포퓰리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니즘도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입신영달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은 좌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설마 뭐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쏘겠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안일한 어떤 사고방식도 역시 좌파 우파에 이게 공통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어떤 주사파 사회주의를 갖다가 척결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외교 안보 문제, 그 다음에 뭐 경제 고용 문제, 교육 문제, 지방자치 분권 균형 발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소명, 그 다음에 비전, 실력, 대중적인 어떤 조직 기반, 이러한 어떤 것을 갖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저희 어떤 이 문제의식은 이건 결코 어떤 퇴색이 될 수도 없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혁명당은 국민혁명대로 쭉 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제 좀 추설러 가지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정당 건설에 저는 복무하려고 하고, 그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하는 큰 강에서 국민혁명당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이제 당 밖에 있는 유력한 대선 주자들도 다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